자, 그러면은 J2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뭐랄까 실무를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 역할을 해주고 댄서의 매니지먼트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기업들이라든지 어딘가에서 공연 요청을 했을 때 그 공연을 프로듀싱하는 역할을 이제 맡아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섭외해야 될 거고 공연을 프로듀싱하는 사람을 섭외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네. 역할들을 이제 빌드업하는 일들도 하고 또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업을 요청하는 경우에 강사진을 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컨디션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도 하고 뭐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 정도인데 뭐 몇 가지 프로젝트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뭐 얼핏 들었던 거는 이제 뭐 가수도 지금 저희가 직접 가수 쪽을 저희는 무조건 댄스 회사로서 그건데 다른 이제 회사들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콜라보레이션 같은 작업을 진행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 그룹이 만들어질 때 그 가수 그룹도 뭐 댄스를 트레이닝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진출에 대한 활로를 같이 이제 뚫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외국 쪽에 이렇게 라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획사, 뭐 소속사 이런 느낌이네요. 네. 조금 그 소속사보다는 조금 더 딥한 느낌이죠. 그냥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같이 일을 벌려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공연 기획 연출 쪽에 이제 공연 쪽도 그렇고 뭐 다른 쪽도 그렇고 뭐 상당히 뭐가 많습니다. 춤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같이 해나간다고 보시면. 그러면은 딱 현재 기준으로 J2 엔터테인먼트가 파핀 J의 녹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파핀 J가 J2 엔터테인먼트에 좀 뭔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리한 질문이에요. 아직 빌드업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네, 회사 아직 자체가 만들어가는 빌드업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네 제가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신에 저는 그게 뭐 불편하게 이렇지 않은 게 정말로 제가 제일 원하는 걸 가졌어요. 저는 춤에만 신경 쓰면 돼요. 다른 제가 춤에서 춤 말고 이외 다른 부분은 다 해주니까 다른 부분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게 저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돈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네. 가장 최소 단위로 아무래도 댄서들도 스케줄 관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적어두고 까먹으면 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개인적인 스케줄은 제가 알아서 관리해요. 그게 제가 네. 관리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그 외국에서 이제 저를 컨택해서 부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연락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리하는 게 더 빠른데 이걸 얘기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한 사람을 더 거쳐서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또 제가 컨택이 될 때 더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으니까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전 공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랑 정말 친한 형님들이 외국에서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에 오면 뭐 제가 그냥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 스케줄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는데 제가 개인 스케줄들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까지 겹쳐버리면 그것까지 제가 관리해야 되면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쪽에 있는 스케줄들은 개인 스케줄 말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한 스케줄들은 이쪽에서 스케줄을 다 정리해 주니까 저는 확실히 너무 편하죠. 네. 와, 근데 지금까지 이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뭐 이제 스케줄적이나 이제 일적인 부분들을 이제 감당하시려면은. 그래도 뭐 감사하죠, 사실.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돈 없어서 밥도 많이 굶었고 그렇게 뭐 지금은 최소한 제가 좋아하는 춤을 추면서 바쁠 수 있다는, 물론 적당히 바빠야겠지만 바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죠. 그게 많은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죠. 네. 이게 딱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TV에서 흔히 보던 성공담이라는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제가 방금. 아유, 그 정도까지. 이게 좀 성공담이다, 성공담이다라고 듣다 보니까 맨날 듣다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공담에는 어떤 포인트와 이유가 있는데 파핀제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처음에 춤을 시작했을 때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 춤을 시작했을 때 내 꿈. 저는 만화방 사장님이었어요. 춤을 시작했을 때 춤을 시작했을 때 꿈이 춤을 열심히 춰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면 살아야지. 그러면 꿈이 딴 소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원래 이제 춤을 시작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방송인 개그맨이 되는 꿈이었어요. 네. 저는 춤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내 꿈이 우리 동네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이었어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 아 동에서 구도 아니고 동에서. 동네에서 제일 잘 추는 사람이 꿈이었어요. 어. 근데 춤을 시작하자마자 꿈을 잃었어. 남산동에 춤추는 사람이 없어. 남산동에 춤추는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춤을 시작하자마자 꿈을 잃었어. 그 다음 내 꿈이 우리 학교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근데 졸업할 때까지 못 잃었어. 누가 계시나요? 형님 말고도 이제 그 댄스부 안에 안에서도 이제 막 비보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춤을 진짜 못 췄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못 췄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못 춰. 거의 몸추기 수준으로 못 춰가지고 사실 안 믿겨집니다. 네. 어느 정도였냐면 저를 아끼던 이제 부산의 선배 한 분이 아껴서 이렇게 조용히 이제 연습 끝나고 불러가지고 소주를 한 잔 이렇게 사주면서 소주 먹으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춤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춤은 취미로 추고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뭐 일을 하러 가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그때 저는 엄청 상처가 받았어요. 그렇죠. 네. 나는 진짜 춤에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춤추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재능이 없다고 그랬고 저보고 너무 못 춘다고 하니까 저는 난 춤추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정말로 나는 이걸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못 추더라도 연습은 미친 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잘 하고 싶으니까. 아까 처음 그 질문이 여기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라고 치면 네. 딱 하나예요. 춤을 좋아하는 데서 안 그치고 춤을 사랑하면 돼요. 춤을 사랑하면 춤을 사랑하는 만큼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수업을 듣는 거건 대회를 참가하는 거건 뭐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거건 음악을 듣는 거 뭐든지 간에 그게 뭐든지 간에 사랑하는 만큼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탕이 되고 쌓이면 어디까지든 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정말 딱 라이크보다 러브다. 라이크.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춤 좋아하세요? 할머니 나 좋아하지. 아 좋아하죠. 근데 춤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댄서라면 춤을 업으로 삼고 춤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댄서라면 좋아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죠, 춤을. 이건 형님 진짜 건배제. 이거 진짜 모두 다 같이 한번 진짜. 방금 이 말씀 하셨을 때 좀 놀랐어요. 춤 좋아하세요? 그러면 다 좋아한다 하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춤 사랑하냐고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것 자체를 발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댄서들은 왜 뭐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한테 가가지고 그냥 축구 선수가 있고 그냥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당연히 축구는 좋아하지. 그렇죠. 그런데 축구를 좋아한다고 축구 선수만큼 잘할 수는 없지. 네, 그러니까요. 축구 선수만큼 되려면 무던히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고난도 맛봐야 되고 좌절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해서 배워야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축구 선수까지 가는 것처럼 댄서들도 그냥 춤을 다른 사람들만큼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만큼 춤을 추게 되겠죠. 조금 더 잘하는 댄서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좋아하거나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이제 저도 직접적으로 형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거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술을 같이 한 잔 한 적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다음에 꼭.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또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동기들이 팝핀하는 친구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하면서 이제 형님이 이제 워크숍을 듣거나 이제 여러 자리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넘어서 들으면은 진짜 다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었던 건데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굉장히 세밀하고 탄탄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예전에도 형님이 이제 뭐 이게 강연하시거나 이제 워크숍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영상으로 통해서도 이제 본 적은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 성구가 이제 MC 스킬즈가 물어봤던 것처럼 원동력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또 풀어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워크숍이나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중점적으로 이제 또 춤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강연하면서도 제일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 어떤 무슨 분에 대한 사랑. 이게 꼭 춤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뭐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하고 할 때도 물론 저는 댄서기 때문에 춤을 예로 들어서 사랑을 설명하지만 결국 그게 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사랑을 항상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테크니컬적으로 춤을 잘 출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 많죠. 뭐 어떻게 연습을 어떻게 하고 뭐 음악을 어떻게 더 가까이 가고 그런데 그 전에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춤을 사랑해야지 그걸 버틸 수 있죠. 누구나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더 하려면 그걸 사랑해야지 그걸 조금 더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방법이 다시 통용된 곳까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사랑을 해야지 그게 통용될 때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사랑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도 많이 힘든 부분들에 많이 부딪혔을 때 그 생각으로 정말 큰 원동력이 되셨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시대가 달라서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춤이 댄서라는 게 그렇게 뭐 직업적으로 이렇게 저희 스스로도 직업적으로 생각을 못 했었었고 저희가 고등학생 때는 당연히 이제 어르신들도 당연히 춤추는 거는 취미고 이렇지 이걸 어떻게 직업으로 하겠다는 그 자체가 아니었던 시대라서 직업으로 어떻게 해야지 춤이 직업이 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고 연습을 하고 할 때 단지 춤을 더 잘 추려고 연습을 했지 뭐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춤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되고자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승을 하려고 대회에서 우승을 하려고 연습을 하거나 교수가 되려고 연습을 하거나 강사가 되려고 뭘 하거나 무엇이 되려고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 이전에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춤을 알리는 사람이고 춤을 쉐어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먼저 춤을 잘 춰야 되죠. 춤을 아무리 잘 알아도 춤을 잘 추지 못하면 저는 그것이 댄서로서의 기본적 가장 첫 번째 스텝에서 멀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춤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잘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계속 여러 번 느끼는데 오늘 하루에 이분은 명언 제조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세간의 풍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루에 3연타를 맞는 적은 처음이라서 아니 이게 제가 이런 말들을 다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춤을 오랫동안 춰오신 분들한테 배우고 느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저도 이제 느끼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영감을 스키터 래빗한테 받았어요. 스키터 래빗이 뭐라고 했냐면 쇼 잘하는 거, 뭐 배틀 잘하는 거, 춤 잘 가르치는 거, 뭐 파티에 잘 노는 거 요게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쇼 잘하려면 춤 잘 춰야 돼. 배틀 잘하려면 춤 잘 춰야 돼. 춤 잘 가르치려면 춤 잘 춰야 돼. 파티에서 잘 놀려면 춤 잘 춰야 돼. 왜냐면 이거는 격투기 배틀이 아니고 댄스 배틀이야. 이건 쇼 같은 경우에 또 매직 쇼가 아니라 댄스 쇼야. 춤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춤을 가르치는 거야. 파티에서 노는 것도 우리가 춤을 추면서 노는 거야. 결국 이것들은 춤을 잘 춰야지 이것들을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스키터 래빗한테 배운 거라서
뭐 제가 다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런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제 경험이라든지 제 생각을 추가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했을 뿐이죠. 네. 근데 요즘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조금 요즘 많이 안 하는 바빠서. 편이에요. 아. 하도 한참 많이 하다가 이게 제가 제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강연을 하면서 이제 저는 강연을 따로 이렇게 막 적어서 준비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속에서 있는 말을 솔직하게 이렇게 다 하는 편인데 그렇게 솔직하게 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든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또 조심해야 되고 단어 선택 하나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은 제가 제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이제 친하신 분들 혹은 댄서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만 조금 이렇게 시간 내서 하고 그냥 이제 일반 강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안 하려고. 사실 이제 강연이라는 이제 그 자리로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초청이 돼서 가시면은 어찌 보면은 형님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동갑이나 또 이제 어린 댄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이제 상대방이 어찌 됐든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리는 굉장히 어린 댄서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또 미디어를 통해 전달을 해 주시는 방식도 정말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또 이 더필드 라디오 쇼를 주 시청자는 어린 댄서 친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형님의 이제 그 경험담과 요즘 시대에 대한 이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팝핀 댄스 세대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형님의 개인적인 이제 시선 안목으로 봤을 때 좋은 점과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어떤 부분이든지 세대 교체가 일어나진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일어났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세대 교체가 뭐 댄서들이 세대 교체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더 폭넓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말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더 좋은 댄서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대 교체 사실 저는 세대가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뭐 지금 저보다 이제 10살 어린 친구들 지금 이제 제일 뭐 이렇게 뜨고 있고 이렇게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저랑 대부분 한 10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는 같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세대 교체를 해 나가는 거지 뭐 누가 이렇게 5년 텀, 뭐 3년 텀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대 교체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같이 우리가 은지와 의견이 많이 다르시네요. 은지는 뭐라고 했나요? 농담입니다.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친구들이 되게 대단한 게 네. 굉장히 이제 동생들이지만 되게 대단한 게 사실 큰 어떤 다른 산업에 비해서 뭐 영화나 뭐 이렇게 큰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게 서포트를 받으면서 성장해온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투자, 자기 개인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진짜 박수 치고 싶고 너무 동생들이지만 너무 대견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가끔씩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술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이랑 얘네를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왕성하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도 했었고 그리고 혼자 외로웠던 경우도 되게 많아요. 혼자서 외로운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그때 또 저희 이제 KOGS라는 팀이 또 탄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는 팝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을 항상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됐고 그리고 뭐 이제 춤을 굉장히 오랫동안 춰오신 이제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 중에 그 팝핑의 수준으로 나라 중에 하나를 항상
한국을 꼽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만큼 성장을 해온 게 물론 선배님들의 뭐 형님들의 그동안의 노고 어떻게 힘들게 행사도 열어주고 이렇게 워크숍도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을 어린 친구들이 잘 성장시켜서 그렇게 춤을 잘 출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사실 어떤 세대 하나가 잘 했다고 해서 발전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합이 맞아야지 발전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좋죠. 부정적인 부분보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합이 잘 맞아서 긍정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 어떤 문제들은 다 있죠. 어떻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들은 계속 나오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질적인 향상이냐 크기의 팽창이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균형에 대해서도 많죠. 요즘에는 한국이 뭐 그동안 팝핑 같은 경우에 질적인 향상을 쭉 이뤄오고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양적인 팽창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런 부분의 균형을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죠. 방금 그 말씀을 한번 조금 인용해 보면은 요즘 요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스트릿 댄스 씬 그 중에서도 팝핀의 문턱이 조금 높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질적인 향상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니까 이게 초심자가 와서 이걸 보고 오는 거잖아요. 네. 이걸 보고 와서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저도 그걸 느껴요. 그리고 음. 뭐 예를 들어서 팝핑은 다른 장르들이랑 조금 다르게 다른 장르들은 움직임이라도 따라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팝핑은 기본적으로 팝이라는 테크닉을 해야 돼요. 그렇죠. 팝이라는 테크닉을 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려요. 네. 움직임을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다른 스타일들을 비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들대로의 또 깊이들이 있는데 초심자가 왔을 때 뭐 힙합이나 하우스나 어떤 부분도 동작을 잘 못하더라도 따라할 수는 있는데 팝은 처음부터 따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문턱이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하고 대신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업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뭐 굉장히 초심자 클래스들을 만들고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인내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이제 막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지 댄서들이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세간에서 그냥 흔히 뭐 보편적인 술자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비보이도 마찬가지고 팝핀도 마찬가지고 너무 성장해버린 장르들에 한해서 문턱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가 팝핑이라는 걸 배우고 싶어서 서울에서 누군가를 찾아가도 쉽게 월드 클래스 댄서를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세계 최고 중에 한 명인데 서울에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몇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떻게 맞춰서 뭐 일주일 중에 하루를 고르려고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댄서를 볼 수가 있죠. 팝핑은.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옆에서 같이 춤추고 있는 사람이 너무 편하고 자주 보고 배울 게 많은데 이 사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처럼 되려면 나한테 시간이 이만큼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냥 옆에 있으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줄 아는데 그러지는 못하죠. 그렇죠. 네. 이걸 단축시키거나 이걸 성장시킨 건 자기 몫인데 내 옆에 수준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까지 수준이 높아지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착각은 위험한 착각이죠. 춤은 자기가 해야 돼요. 물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마인드라든지 좋은 연습에 관한 어떤 부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가르침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주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줄 수 있으면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발전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정말 춤을 잘 추려면 팝핀 제이가 얘기하는 원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 사랑 빼고 뭐 아무거나만 괜찮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빼고. 춤 잘 추려면 사랑해야 돼.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사랑은 말을 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마 궁금할 겁니다 이거는. 뭐 베이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냥 딱 공격력? 이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게 두 가지인데 네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음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트릿 댄스라는 춤의 정체성상 음악을 배제하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말이 꼭 모든 음악의 어떤 뭐 박자라든지 꼭 맞춰서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음악에 접근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 음악과 꼭 박자가 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음악의 분위기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음악에 당연히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는 댄서들한테 너무 기본인 거고 결국에는 음악과 내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느냐 춤을 출 때 음악을 춤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연인처럼 생각하면 내가 음악과 얼마나 좋은 그 깊은 관계를 가지느냐가 사실은 춤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스트릿 댄스에서 팝핑도 스트릿 댄스 중에 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을 그렇게 음악과 함께 소통하고 음악과 함께 하는데 이거를 어떤 색깔로 보일 거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일이죠. 팝핑 스타일, 락킹 스타일, 힙합 스타일,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 똑같은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림을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무슨 색깔로 동그라미를 그릴 거냐. 음악은 도화지, 춤은 동그라미인데 그 스타일이 무슨 색깔이냐. 음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무슨 색깔로 그리느냐. 거기에다가 어떤 원을 그릴 거냐. 이게 이제 자기 퍼스널리티가 되는 거죠. 누구는 크게 그릴 거고, 누구는 작게 세밀하게 그릴 거고, 누구는 뭐 완전 원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악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네. 원포인트는 음악. 왜냐하면 물론 팝핑이라는 춤은 팝을 주어야지 팝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팝이 없으면 팝핑이라는 춤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팝핑이라는 춤은 스트릿 댄스의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음악과 공유되지 않으면 팝핑은 할 수는 있는데 좋은 춤이 되긴 힘들죠. 저는 꼭 여러분들이 꼭 팝핑을 어떻게 하고 락킹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당연히 전문적인 댄서로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한 명의 춤추는 사람으로서 댄서로서 음악과는 항상 친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 컷은 따로 한 컷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네요. 이게 제가 생각하느라고 다음 멘트를 자꾸 까먹을 정도로 예,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럼 형 한잔 하실까요? 코로나 한 명만 더 주시겠어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리드를 예. 해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술 먹으면서 한번 얘기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팝핀즈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오해가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뭐 그런 오해들을 한번 풀어보는 네. 시간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사실 성격상 살면서 오해들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그렇죠. 오해받기를 원치 않고 근데 또 살다 보면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오해는 생기게 돼 있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오해가 생기는 것들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별로 상관은 안 해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뭐 오해라는 건 그 사람이 저에 대한 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니까 뭐 알게 되면 풀리는 게 오해고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인데 뭐 좀 전에 광석이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가격이 싸지는 않죠. 네, 맞아요. 근데 가격이 저는 친한 사람들과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득을 시켜주면 저는 공짜로도 항상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뭐 예를 친한 동생들이 하는 것들은 페이를 돌려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우승한 상금들을 2등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많고 사실 돈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 자체에 대해서 원래는 더 신경을 안 썼었는데 어떤 그렇게 친하게 이제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가격을
적정선을 항상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방송하고 난 뒤에 어떤 이벤트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으면서 댄서들이 서로 가격 낮추기 경쟁을 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경력들도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어떤 팀들 경력들도 있는 편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게 부르니까 그보다도 동생들 팀, 그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은 그거보다 더 낮게 불러야지 경쟁력이 생겨요. 내가 어떤 공연 팀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 팀이 이만큼 돈인데 그만큼 프로필이 안 되는 어떤 어린 친구들이 이만큼 돈을 받으면 누가 이 사람들을 부르겠어요? 당연히 이 친구들은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댄스팀 공연이 이벤트 업계에서 가격이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낮아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 거죠. 더 이렇게 정체성을 지켜주고 더 이렇게 퀄리티를 높여주면서 어린 친구들이 더 적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오히려 위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쟁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저만큼은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가격을 안 낮춥니다. 네. 근데 뭐 그게 그냥 댄서로서 친해서 뭘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제 저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이득을 보는 어떤 프로젝트들은 항상 적정 가격에 가려고 하고 그래야지 그게 그 대우가 다음 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 진짜 상생을 위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제가 공연하는데 1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공연 100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0개면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벌겠죠. 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 제가 10만 원에 다니면 동생들은 얼마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끌어주고 버텨주고 더 높여주고 해야지 동생들은 조금 더 나은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J2 엔터테인먼트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은 쓰고 있습니다. 힘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변했다. 실제로 좀 변하기는 했어요. 제가 성격이 원래는 댄서들이라면 다 좋아했었어요. 다 좋아하고 다 이렇게 다 동생 같고 다 형 같고 다 좋아했는데 요 몇 년간 제가 뒤통수를 좀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어렸을 때는 댄서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다 저랑 똑같은 마음일 줄 알았어요. 이게 제 잘못이에요. 사람은 다 다르고 춤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다른데 어렸을 때는 다 저만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들도 겪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물론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 같은 경우야 당연히 똑같이 잘 지내고 하는데 사람 좋아하는 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팀이 이제 해체되고 막 이랬을 때 사람을 믿기가 좀 힘들어지고 사람을 좋아하기가 힘들어지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원래대로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고 사람들도 다 이제 다시 좋아하려고 하고 그런 편이라서 근데 그때 아마 그때는 변했다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변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뒤통수 맞으면서 손해보는 동생들을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변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사람 천성이라는 게 변하니까 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변했다라는 건 일정 부분 맞지만 뭐 특징적으로 근데 변했다라는 거에서 뭐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네네. 예전에 뭐 내가 댄서들은 다 이렇게 다 나랑 같은 마음이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댄서들이 뭔가를 하면 난 서포트를 다 해줬었는데 네. 뭐 그게 뭐라 하더라도 다 해줬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게 댄서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다 도와주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내 판단에서 이게 댄서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도와주지. 네. 서포트를 안 해주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다 친하고 다 도와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안 도와주니까 변했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이 사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인데 내가 이걸 굳이 도와줘야 되나? 그리고 그 방향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를 그동안 너무 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었어 그 전에. 그동안 너무 뭐 착하게 사셔왔네요. 착하다기보다는 조금 시간만 나면 다 도와줬어. 아 형 저 도와드려야죠. 시간만 나면 시간만 되면 해드리겠다. 항상 그랬었어. 조금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 뭐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을 그래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참아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변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어떤 경우에 내가 이런 얘기들도 하긴 했었지. 예를 들어서 내가 광석이 형을 좋아하는데 광석이 형이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 이건 댄스씬에 도움이 안 돼.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형 이 일은 안 좋은 일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 일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지 착각하더라고요. 그게 난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사람이니까 무조건 다 도와줘야 돼. 잘못된 것도 무조건 다 서포트 해줘야 돼.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확실히 그런 거는 그거는 다 같이 잘못된 길을 가자라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 일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은 파핀제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가 싫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이 했던 이 일은 좋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강하다. 강하다. 어떤 부분이 다가오고 어떤 부분이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강하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직선적인 그런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돌려서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춤을 가르치고 얘기할 때도 돌려서 얘기를 못 해요.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하고 그게 더 돌려서 얘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잘못하면 거짓말이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싫어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얘기할 때 조금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항상 동생들한테 맞고 살고 동생들이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해도 대체 누가? 아니, 많은 동생들이 있어요. 많은 동생들이 그러고 살아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신에 그래서 그 지금 팀 동생들 월드 페이머스 동생들 네.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운 게 우리가 처음 팀을 만든 게 그 중국에서 이제 스키터 랩이 그 추모 공연 10주년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게스트 댄서들 엄청 많이 불러서 이렇게 쇼를 하는데 처음에 이것도 이제 퍼즐로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원래 그냥 레슨만 하러 가거나 아니면 솔로 쇼를 하러 가거나 이런 거였는데 이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술 같이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도와달라. 네. 그럼 너랑 킨이랑 호진이랑 호환이랑 제이지가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다 너무 친한 동생들이고 오랫동안 봐던 동생들이고 뭐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애들이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선택권을 넘겼죠. 근데 애들도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야 같이 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때까지 쇼를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보자는 근데 그때 당시가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예요. 이제 팀이 막 이제 깨지고 모든 활동들이 다 깨지고 연습실 다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J2 만들 빌드업 하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몸이 힘들다기보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사람들도 잘 못 믿겠고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이 다른 팀의 동생들이랑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팀은 다르지만 팀 안에서 어떤 사정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쇼를 했는데 쇼를 준비하는 건 너무 재밌는 거지. 그리고 이제 쇼를 중국에서 했는데 이제
이제 물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춤을 진짜 오래 췄던 형들이 너무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정말로 이제 한 명의 댄서로서 너무 이제 감격스러운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호텔 막 돌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얘기하다가 누구였지?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팀 해보 얘기했는데 애들이 전부 다 어? 그 팀?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게 이제 지금 팀 이제 월드 페이머스고 탄생 비화대가 네. 이렇게 되네. 월드 페이머스 이름은 누가 지금? 그게 처음에는 막 무슨 이름 짓지 마 이렇게 술 먹다가 그 쇼 할 때 쇼 이름을 이렇게 쇼 타이틀을 달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한남이가 처음에 그냥 장난으로 야 그냥 월드 페이머스 하죠. 그냥 월드 페이머스로 하자고. 다 유명한 사람들일까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너 부끄럽지 않냐? 막 이런 얘기 막 장난으로 주고받다가 호진이가 그걸 약간 꼰 거야. 그러면 형 페이머스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하다가 페이머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 이거 괜찮다 약간 이렇게 한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다 이렇게. 역시 페이머스. 툭 가툭 튀어나. 예, 그냥 툭툭 별의별 거 다 나왔어요. 막 오복성 나오고 막 오복성. 팀으로 오복성 나오고 막 잠깐만 오복성은 뭐 줄임말인가요? 파이브 스타 스토리 막 이런 거. 오복성에서 옛날에 중국 무술이라고. 아, 통키 보면 오복성 패스 나오고 이러잖아. 어복상. 야. 별의별 이름 다 나오고 이러다가 오복성. 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근데 제가 그 이제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이 동생들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떤 바이브라든지 같이 춤추면서 같이 춤 쉐어하고 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 월드 페이머스 시작했을 때 뭐 호환이나 뭐 제이지 그 친구들 뭐 호진이나 키가 엄청 오래됐는데 그 당시 그 둘의 그 콤비가 너무 막 치고 올라왔을 때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같이 하면서 니트지. 같이 하면서 너무 제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그래도 좋은 동생 때문에 또 마음 잡은 기회가 됐어. 정말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번외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좀 가볍게 가볼까요, 라이트? 네네네. 자, 한번